카이센동이라는 음식을 보면 여러 해산물을 밥 위에 얹는 단순한 구조이다 보니 전문점들의 메뉴가 대체로 비슷한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서울의 한 뒷길에서 작게 운영하는 카이센동 집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 대신 메뉴가 꽤 개성있고 사용하는 재료 대비 가성비도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단골들만 소소하게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던데 어떤 매력이 있을지 바로 살펴볼게요. 단골들만 이용한다는 자그마한 카이센동 전문점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이치동입니다. 이치동은 아현역 인근의 작은 카이센동 전문점으로 식당의 규모가 작다 보니 보통은 포장이나 배달로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저는 이 식당의 메뉴를 보다 다양하게 맛보고 싶어서 포장으로도 이곳의 음식을 즐겨보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대인 오후 5시쯤에 방문해서도 음식을 즐겨보았습니다. 우선 처음엔 포장으로 음식을 맛보기 위해 주문을 찾으러 갔고 그렇게 주문한 메뉴는 방어의 초절임 덮밥과 민지 소보루 덮밥이에요. 현재 방어의 철이 지난 상태이긴 하지만 방어 초절임이라는 메뉴가 궁금해서 이렇게 포장 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은 2만원으로 얇게 점인 방어 초절임이 얹어져 있었고 다진 생강이 위에 살짝 올려져 있네요. 그런데 2만원에 이 정도 양이면 다소 비싼 감이 있지만 이 방어의 초절임 덮밥에는 다른 메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완자탕으로 사장님이 직접 만든 고기 한자가 들어간 탕입니다. 이 탕까지 포함해서 총 2만원인 거죠. 하지만 완자탕이라는 음식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음식에 대한 가치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일단 맛을 보고 그 맛이 어떤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완자탕은 해외 음식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국물에서 향신료 향이 느껴졌는데 한국의 국물 요리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떠한 향신료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고수나 레몬그라스처럼 아예 낯선 재료가 들어간 느낌은 아니라서 거부감이 심하기보단 별미에 가까웠죠. 그리고 국물 맛은 야채를 오래 끓인 맛으로 적당한 간과 향, 끝에 살포시 남는 산미가 있어 해외에서 먹는 야채 베이스 스프가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고기 완자 역시 향신료의 캐릭터가 있었지만 거부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 맛은 고기 맛이 많이 느껴지는 떡갈비와 닮아서 뜻밖의 이색 요리를 서비스로 즐긴 느낌이었습니다. 카이센동 전문점에서 이런 걸 먹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완자탕만큼이나 생소한 이 방어 초절임 덮밥의 맛은 어떨지 함께 주신 소스를 곁들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방어 초절임의 맛은 고등어 초절임의 확장판 같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흰살 생선회와 고등어 초절임이 섞인 느낌이랄까요? 방어 역시 고등어와 마찬가지로 붉은살 생선이라 고등어가 초와 만났을 때 전해주는 그 특유의 맛이 있었는데 거기에 흰살 생선회가 줄 법한 담백함까지 느껴져 고등어 초절임이 너무 시거나 비려서 잘 못 드셨던 분들이 먹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단, 기름짐이 거의 없어서 풍성한 맛은 덜했지만 오히려 깔끔하게 초에 절여진 붉은살 생선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선 매력이 있다고 보았기에 관심이 간다면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먹은 메뉴가 가성비가 좋은 메뉴라는 느낌보다는 그저 별미에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는 메뉴를 가지고 온 게 바로 이 메뉴입니다. 돼지고기 목살을 잘게 썰어 양념과 볶은 걸 얹은 덮밥으로 가격은 7,500원인데요. 다리살도 아닌 목살로 이렇게 덮밥을 했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괜찮아 보였고 맛 역시 불레음이 가볍게 있으며 간도 달짝지근한 게 맛있었습니다. 비록 고기가 아주 푸짐한 건 아니었지만 간이 꽤 있어서 주어진 밥과 함께 먹기엔 괜찮은 정도였기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속 가성비 메뉴로 기억해 두시길 바라며 가벼운 리뷰로서 넘어가고 지금부터는 식당에서 먹은 메뉴를 리뷰해볼게요. 우선 식당은 다음과 같이 벽을 바라보는 1인석 여러 개야. 식당 가운데 4인 테이블이 2개 있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식당이 작고 협소하다 보니 술을 마시며 오랜 시간 보내기보단 간단하게 식사하기에 좋아 보였어요. 아무튼 이 식당에서는 앞서 먹은 것보다 가격대가 있지만 특히 맛있다고 하는 메뉴를 한번 먹어볼게요. 하나는 2만원대의 장어덮밥이고 또 하나는 무려 4만원대의 해산물덮밥인데 이 4만원대의 해산물덮밥이 시그니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지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먹을 건 성게알 참다랑어 중뱃살 덮밥 라지.
가격은 앞서 말했듯 45,000원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다면 이곳의 덮밥은 크게 라지와 미디움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카이센동 전문점의 크기가 이곳에선 미디엄 사이즈고 라지는 곱빼기의 개념으로 회가 더 많이 나오는 거라 제가 주문한 덮밥에 미디엄 사이즈 가격을 두고 다른 곳과 비교해본다면 적혀있는 구성 대비 가격은 적당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재료에 욕심이 많으셔서 단새우도 더 비싸며 선도 좋은 통발 단새우를 쓰시고 성게도 보스턴이나 캐나다와 같은 미들급을 주로 사용하고 연어에도 원물을 가져와 직접 담그는 등 회에 관심 없는 사람이 보면 놓칠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메뉴는 이런 포인트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즐기셨을 때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구성을 살펴보면 앞서 제가 먹었던 완자탕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해산물 덮밥은 다음과 같이 담겨져 나왔는데 성게알 참다랑어 중뱃살 덮밥이라는 이름처럼 고운 성게알이 얹어져 있었고 라지 사이즈인 만큼 참다랑어 중뱃살도 잔뜩 얹어져 있었으며 그 외에도 눈다랑어 뱃살, 단새우, 가리비, 연어알 등 다양한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간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횟감이 얼마나 들어간지 잘 보이질 않아서 따로 접시에 옮겨봤거든요. 보니까 가숭어회와 아까 먹었던 방어 초절임도 있고 큼지막한 간장새우까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밥 위에 모둠회가 얹어진 건가 싶을 정도로 해산물의 양은 1인 식사라고 하기엔 과분할 정도로 푸짐하게 얹어진 것 같은데 그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처음으로는 단새우와 성게 그리고 가리비 관자 이 조합으로 즐겨보겠습니다. 이야, 역시 조합은 사랑입니다. 참고로 이날은 미들급 성게 중 괜찮은 게 없어서 칠레산 성게 중 퀄리티 좋은 걸 가져와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맛이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쓴맛 없이 성게 특유의 녹진한 내음을 잘 전해주었고 부족한 단맛은 단새우와 가리비 그리고 단맛이 강한 간장 소스가 채워주어 그 맛의 조화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밥은 따로 간이 되어 있지 않은 밥이었는데 밥은 초양념을 해서 내어주실 때도 있고 맨밥에 소스를 곁들여서 드릴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밥에 뿌려진 소스가 간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지만 해산물과 간장 소스의 단맛이 워낙 강렬해서 간이 되어 있지 않은 밥에 먹어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덮밥에선 직접 담그셨다는 연어알도 집중해서 먹어봤는데요. 직접 담근 연어알은 알의 개체마다 식감 차이가 있어 어떤 건 연하고 어떤 건 살짝 질겼지만 산뜻한 향과 함께 부드러운 달큰함이 있고 연어알 본연의 감칠맛도 강하게 올라와 식재료에 손이 많이 간 만큼 그 맛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지 사이즈인 만큼 참치 중뱃살도 넉넉하게 들어있어 한 입에 회 한 점이 아닌 회를 여러 점 얹어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이 해산물 덮밥의 묘미였죠. 이곳의 회는 전반적으로 숙성을 거치는데 이날 하필 참치는 숙성을 거치지 못하고 냉동을 썰어주셔서 그 맛이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에는 확실하게 숙성해서 좋은 상태로 내어주신다고 하니까 좋은 해산물이 잔뜩 얹어진 덮밥으로 사치 부리고 싶은 날이 있다면 그때 한번 주문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장어덮밥을 먹어볼까 합니다. 장어덮밥은 몸통과 꼬리 부분으로 나눠 판매하며 저는 28,000원에 파는 몸통 장어덮밥을 주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이게 그렇게 부드럽고 소스가 맛있다고 하던데 어떨지 바로 한 입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보통 장어덮밥집에 가서 바다 장어가 아닌 민물장어 덮밥을 먹으면 부드러운 느낌까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쪄낸 것처럼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운 살점 속에서 지방을 지닌 육즙이 흘러나와 짙은 맛을 지닌 이 소스와 또 어우러져 정말 행복한 맛을 전해주었습니다. 소스에는 어떤 향신료인지 모르겠지만 향신료 내음이 가볍게 있으며 달짝지근하고 적당한 간이 복합적으로 묶여 짙게 느껴지는 게 기름진 민물장어와 정말 찰떡이었죠.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먹은 음식 중에선 이 장어덮밥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장어 역시 원물 혹은 초벌된 걸 가져와 직접 조리하신다고 하니까 기성품이 아닌 수제 장어덮밥을 좋아하신다면 이곳의 장어덮밥을 한번 경험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치동에서 여러 덮밥을 먹어봤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대부분이 이곳의 음식을 보고 가성비 진짜 좋다 라고 느끼시긴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시장도 직접 가며 음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셨지만 앞서 얘기했듯 값어치 않은 좋은 재료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양질의 좋은 재료에는 언제나 값싼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점 자체에서 가성비적인 부분을 어필하기엔 불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은 이 가격에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매니아가 아닌 이상 이런 가치 전달에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였죠. 그래서 솔직히 이곳을 소개할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직관적인 가성비 식당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자영업자의 식당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 식당의 음식이 매력적으로 보였다면 방문을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장님 부부 두 분이 운영하셔서 바쁠 때에는 전화 주문 받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 주문과 쿠팡이츠 등의 어플을 이용하는 게 포장 주문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서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가격적으로 여러분께 가성비가 좋다고 이해시켜드리긴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좋은 음식을 전하려는 작고 멋진 식당이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